오늘 모양도 길게 가지 않고요.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짧고 굵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도 역시 이제 시황보다는 종목 그리고 섹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해서 뭐 여러분들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장은요 음, 시세가 지금 가랑비 옷듯이 은근하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랑비 옷젖듯이 시세가 은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장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펑펑 터지는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장세,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는 시장이 눈치를 보는 장입니다. 이게 위로 갈지 떨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공포감과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팡팡 안 가고요. 지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갑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양호한 반등이 나오는 게 주도주고 대장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팡팡 터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가는 등 마는 등 지수 눈치 보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은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는 것이죠. 이만큼. 또 이만큼의 수익이 더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팡팡팡 큰 수익이 지금 당장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장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은근하게 수익률이 모아지는 누적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강력한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는 보지 마라. 지수 보지 말랬죠, 여러분들. 종목을 봐라. 종목으로 승부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 보면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코스피 0.6%, 또 코스닥도 올랐습니다만 0.6%. 그죠?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중간 바닥을 찍고 이렇게 벌써 몇 번입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찍고 지수가 올라갈 정도면 2,900에서 3,000포인트 이 구간은 정말 탄탄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애지간한 악재, 애지간한 초대형 악재가 아니고서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를 보이는 대세 하락으로 하는 그런 하락 장세가 아닌 이상은 2,900에서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2,9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위기 국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900은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줬었고 결국에 2,900 지지받고 3,000선 다시 회복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3,000선은 또 2,900은 최소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지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최근에도 보셨잖아요. 이때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오르고 지수가 계속 옆으로 기었죠, 여러분들. 12월 말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 지수가 급등 나고 나서 그때부터 지수가 계속 밀렸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가 올랐어도 국내 증시는 계속 못 갔어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눌러대면서 주가를 못 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도. 미국 증시라도 좀 팡팡 터져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라도 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게 팡팡 터지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여전히 뭐 미국 증시가 조금만 좋아서 좀 올라갈 만하면 위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못 가버리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지금 당장은 강력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장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900에서 3,000포인트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 그래서 무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강도 높은 지수 상승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중소형주, 개별주, 그죠? 말 그대로 종목 장세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종목 장세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틈새 종목을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 장세에 대해서 집중할 때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일단 FOMC가 잘 끝났습니다. 뭐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OMC 회의 결과 연준이 미국 경제를 자극할 만한 악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또 미국 증시도 좋고 시장도 나쁘지도 않은데 뭐하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그런 부양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거 내놓지 않아요. 그런 대책들은 증시가 급락이 나오거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그럴 때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대책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시장을 불안하게 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증시가 오히려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예상대로 연준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2023년, 2024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더 이상 못 가더라도 하방 경직은 일단 나온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뭐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다만 역시 문제는 뭐냐?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기는 어렵다.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신고가 사상초과를 경신하고 있는데 월봉상으로도 분명 다우지수는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더 신고가 기록하고 사상초과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신고가 사상초과를 경신하는 지수를 보고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예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상승 기조는 살아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팡팡 터지는 그런 반등보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시장도 다우 지수를 따라서 갈 겁니다. 그동안은 나스닥 시장의 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세는 다우 지수가 장을 주도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는 나스닥이 이만큼 가면 다우는 이만큼 따라갔죠. 이제는 반대입니다. 다우가 이만큼 가면 나스닥은 이만큼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동반 랠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팡팡 터지는 장세보다는 미미하고 완만한 반등장. 앞서 제가 코스피도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도 아주 미미한 반등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러한 지수 흐름 장세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 결론 나왔죠, 여러분들? 자, 코스피 대형주, 등치 큰 대형주들보다는 역시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 이런 종목군들의 반대세가 좀 더 강할 것이고요. 역시 연준이 아무리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미국의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강세를 기록하지만 나스닥도 기술주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한국은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장이고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미미한 반등세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IT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IT 종목들 중에서 업황이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된다. 결국에 뭡니까? 경기 민감주들과 그 다음에 기술주, 이들 두 개 섹터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관심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오늘도 그러한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은 경기 민감주들과 더불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동반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양쪽 섹터를 중심으로 모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분명히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었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주는요,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험주는 끝난 게 아니다. 일단은 우리는 보험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험주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직은 포기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분명히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향후에 보험주를 재매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DB손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이라든가 메리츠화재라든가 하나손보 같은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우리는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아직은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코스피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느리다라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그러면 보험주를 빼고 나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보험주인지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백신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5G 요거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당분간 2차 렌즈는 안 본다고 했고 수소도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기대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한번 볼 거고요. 일단은 현재는 백신 수혜주들과 반도체와 5G 자 이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그 관심은 내일도 당분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많은 종목군들과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목군들과 많은 섹터 종목군들을 모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4개의 섹터 정도를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시장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들 섹터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주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만 중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백신 수혜주들과 5G 수소 이쪽 3개의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백신 수혜주부터 볼게요. 백신 수혜주부터 보겠습니다. 백신 수혜주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항공과 여행주, 카지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도 전체 종목군들은 좀 부진합니다만 오늘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는 등 안 가는 등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신고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별밤 특종에서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종목이고 우리도 분명히 가지고서 지금 현재 10% 이상, 13%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풍선은 말씀드렸듯이 여행주들 중에 대장주예요. 이미 여기서 다른 여행주들보다 먼저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얘는 그 여행업계 3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뛰어난 종목이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은 경쟁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등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행주들 중에 노란풍선과 함께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전 여행 여러 개 말씀드렸고 어제 모두투어 다시 이제 별밤 특종에서 또 한번 나갔는데 밀렸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여행주들과 이런 어떤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지금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보와 약보선에서 마감이 됐었죠.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급드렸었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맞춰서 백신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이 발해서가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장에 좀 혼선이 생기고 이러다가 또 다시 코로나 팬데믹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세는 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효용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얀센을 비롯해서 존슨앤존슨 같은 이런 새로운 백신 보급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우려감들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 여건이 보급화되고 백신 여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백신 보급이 좀 더 강화되면서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들 여행주들의 반등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죠. 더군다나 지금 여행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은 코로나라는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분산됐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여행 재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들 여행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노란풍선과 모두투어 같은 정보를 말씀드린 것이고 뒤를 따라서 하나투어라든가 참전여행 같은 이런 정보들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 여러분들은 제 방송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어떤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필요하다는 측면이겠고 마찬가지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 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하겠고 항공주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겠죠.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조금 성급한 감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분명한 것은 노란풍선이라는 종목이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죠? 진해연은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안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터지기 전에 시세 분출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국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니까 아직은 이들 종목에 대한 제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기술주들로 넘어가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반도체 관련주가 한 번에 다 팡팡팡 터지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을 중심으로 몇 종목을 중심으로 가는 중 마는 중 그러면서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종목을 선별 압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GST 얘기했었고 유니셈도 말씀드렸고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흐름은 강력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미미하게 반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니셈은 아직도 답답한 상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밑으로 뺐다 땡길지 그냥 땡길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사이맥스도 괜찮고요. PSK 원이가입 페이스 흐름 자체가 다 야금야금 살아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는 건지 안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만만하게 올라갑니다. 언제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응? 한미반도체도 안 죽은 거 보세요. 그죠? 우리는 이미 여기서 다 털고 났습니다만 눌림 주고 또 가는 거 보세요.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큰 종목입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는 이런 잔파동을 신경 쓰면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초호황인지 아시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립니다. 제품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고 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공급을 더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메이커들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출렁출렁거리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방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굴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펑펑 터지지 않아요. 야금야금 가는 둥 안 가는 둥 하면서 시세 가는 게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이렇게라도 미미하게 올라가주면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게 확인되면 반도체 장비들은 지수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옆으로 기어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기어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좋은 주식들도 주가가 이렇게 팡팡 안 가요. 가는 등 지수름에 따라서 출렁출렁 가서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벌써 이만큼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세는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수익이 나는 장세다. 지금 PSK 같은 종목은 반등폭은 적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분명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동진세미캠도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동진세미캠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미 주가 여기서 28,000원, 29,000원 찍고 벌써 33,000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GST는 어때요? GST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밀렸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18,000원 저점 찍고 21,800원, 22,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벌써 2,000원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안 가는 장입니까? 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가는 장인데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주도주는 처음에 시세가 야금야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진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지수가 옆으로 기어갈 때 지수보다 좀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반도체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해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종목은 많이 오르고 나서 짧게 주춤받고 다시 가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보시세요. 가치.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됩니다. 또 경쟁력을 봐야 돼요. 이런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이 높은 종목군들이 시장과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종목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조정장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 포트에 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맨날 방송마다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 중에 디바이스 엔진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앞에서 대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많이 빠졌죠.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씩 관심이 필요하겠고 여기에다가 GST 유니셈 GST 여전히 강하죠, 여러분들. 얘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시세가 못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고점에서 물량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방에서 맨날 종목도 얘기해주고 시황도 얘기해주고 투자 전략도 얘기해주고 종목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우리 VIP 회원님들은 뭐가 돼요? 공부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 뭐 제가 종목들 뭐 GST, 유니셈, 사이맥스 어쩌고 PSK테크 원익가입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메모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살지 말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돼요? VIP 오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신에 조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안 가는 것처럼 못 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어디 안 가는 겁니까? 분명하게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수는 대체적으로 저점 찍고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시장보다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반도체 장비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대신에 참 지루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장은 지수 자체가 무너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수 하락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지난번까지만 해도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다가 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경계감들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우리는 고버스도 매수했었고 그죠? 그리고 보험주 들어갔고 백신 수혜주를 중심으로 분명히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정되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안정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지수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대형주 쪽 보시지 마시고 중소형주를 보시고 확실하게 실적과 성장 같이 가는 종목을 보십시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게 앞서 썼던 백신 수혜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뭡니까? 강력한 펀더멘탈 성장성과 수익가치라는 그런 재료가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지금 뭐 디바이스 엔지 같이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대신에 앞에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재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디바이스 엔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더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GST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GST는 유니셈과 더불어서 칠러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생산업체인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수혜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었죠. 그런데 유니셈은 나중에 터졌고 GST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죠? 때마침 지수가 조정 장세까지 나오니까 같이 조정받았고 조정이 끝나오니까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GST 같은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이맥스라든가 유니셈이라든가 PSK텍이라든가 시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지금 업황 전망이 반도체 업황은 뭐 진짜 뭐 화랑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팔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것이고 반도체 공급이 딸린 만큼 반도체 메이커들의 반도체 설비 투자는 본격화될 겁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고 윌덱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어갑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올랐는데도 올라갑니다. 이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종목이 한 방에 터집니까? 아니죠. 가다가 뭐 안 가는 중 가다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폭등이 날 것처럼 하면서 또 다 밀어버립니다. 하루하루 시세를 보게 되면 아주 세상이 아주 세월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아가 모아져 가지고
1년여 기간 동안에 주가가 5천원 선에서 2만 2천원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 장비주는 바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서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이 지금 현재 저점 찍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아셨습니까?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또 반도체 장비주 몇 개 제가 분석드렸는데,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 중요한 부분 이해되신 분들 3번. 자, 3번 없어도 3번. 자, 3번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는 것은 시장 자체가 그만큼 속도가 없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빨리빨리 안 나는 겁니다. 대신에 단 하루라도 0.5%라도 1%라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잘하신 것이고요. 지금 의기소침하시고 3번도 한번 안 올리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에요. 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분명히 차별화가 돼요.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좌가 빨리 회복이 안 되면은 의기소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좌 수익이 빨리빨리 회복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내 건 안 가? 그러고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건 안 가는가? 공부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안 되면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하고 되는 종목으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주식에 소질이 없고 난 주식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주식을 그만하시든가, 아니면 엠뱅골드 매니저들 유능한 전문가들 많죠. 그런 유능한 매니저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승부를 거리려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장은 강조됐었죠.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바닥을 찍고 시장의 안정권에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한테서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분명히 저점 찍고 살아나고 있는데 다 갑니까? 다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종목을 많이 얘기합니까? 섹터를 많이 강조합니까? 제가 뭐 바이오제약주 얘기합니까? 안 하죠? 제가 뭐 증권주, 철강주, 화학주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종목 안 합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대형주들 중에서는 보험주 정도만 조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도 누르고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보험주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하고 가장 강력하게 펀더멘탈에 살아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종목이 팡팡 안 가죠. 뭐 매수하자마자 한 10%, 15%씩 급등이 나와야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하루에 1%, 하루에 0.5%씩 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 시세가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윌덱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폭등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을 차트를 쭉 줄여보면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가다가 꺾여버리죠. 이거 주식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구간을 지나고 나서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시세가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GST라고 하는 종목이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소폭의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됐는데 어때요?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고 가려고 하다가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밀린 거고 시장이 안정되니까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는 그렇게 팡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출렁였다가 갔다 출렁였다가 갔다 출렁이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중장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단타 쳐서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단타 쳐서는 절대적으로 못 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도체 장비들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든다라는 관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만 시각을 조금 더 멀리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들은 얼마나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도체주들도 분명히 저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오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5G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5G가 오늘도 단기적인 하락,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오늘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KMW는 가랑비 옷 줬듯이 무려 6일째 올랐습니다. 6일째 올라서 6일째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더니 다 뭐 개인들 다 털어낸 거죠. 뭐 일부러 밀어낸 거예요. 일부러 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눌러댄 거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거의 80% 90% 개인 투자들이 투매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다 나오고 나니까 다 그냥 나오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도 상승 탄력이 강한 게 5G입니다. 낙폭이 커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6만원대 고가주임에도 불구하고 KMW가 6일째 올라갈 정도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HF라는 종목도 말도 안, 그 유상증자라는 말도 안 되는 재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무려, 얘도 6일째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30% 올랐어요, 여러분들. 응? 5G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종목들이 아닌데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면서 여기까지 밀렸던 겁니다. 그 투매가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5G가 징글징글하게 고생도 많이 시키고 시세가 안 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최근의 조정 장세 속에서도 우리도 분명히 일부 다 털어냈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캐나다 통신사 사스크렐에 대한 5G 장비를 납품하기로 확인됐죠, 여러분들. 일단은 5G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증거사 리포트도 많이 나올 겁니다. 신문도 많이 보시고 뭐 인터넷도 많이 보시게 되면 5G와 관련된 증거사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5G 시장이 왜 유망한가요, 여러분들? 기존의 기지국은 이만큼 이렇게 넓게 기지국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5G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더 많이 더 설치해야 됩니다. 3배, 4배, 5배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돼요. 왜? 초고속이기 때문에. 그죠? 직진성을 강하지만 요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이런 역할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신호가 가다가 꺾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신호를 다시 증폭해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국내 통신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다고 하죠. 그만큼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게 바로 5G고 그러나 5G는 패권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 5G 시장을 누가 더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 패권 시장에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르렁거리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5G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 나라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5G의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하려면 인공지능 있으려면 5G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면 5G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G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작년까지
5G 투자가 본격화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딜레이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제 2021년에 이제 본격적인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된 것이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5G 투자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1분기까지는 5G 투자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핑계예요. 5G가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밀린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도 안 좋고 5G는 시세를 낼 만한 그런 모멘텀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못 가니까 핑계대고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든가 그리고 지수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핑계대고 주가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삼성전자가 캐나다 통신업체 장비 납품하기로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일부 5G 관련주들이 1분기 때부터 지금 서서히 장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1분기 실적이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터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경제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5G 장비 수주가 조금씩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G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장주격인 KMW의 주가를 먼저 보게 되면 지금 5G 관련주들은 어땠습니까? 무려 2년 가까운 거의 1년에서 1년 넘은 시간 동안 지금 5G 관련주가 시장에서 소외돼 받았었죠, 여러분들. 쉴 만큼 쉬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쉴 만큼 쉬었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5G 관련주들은 최근 조정 장세에서 오히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받잖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5G 관련주는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오히려 앞으로 5G 관련주가 갔다가 살짝 눌림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여기가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문제는 과연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곧바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내지는 또 진이기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한참 후에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5G 관련주의 주가 위치는 현재 구간은 바닥권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여기다가 역시 5G 시장은 올해는 분명히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과 함께 5G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백신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겁니다. 더 넓게는 보험주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포트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봐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G,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백신 수혜주 그 정도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아직은 볼만한 섹터는 없다고 봐요.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관련도 움직이고 또 일부 개별 종목들 선별적인 반등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성장성과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섹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 계속해서 보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선택과 집중하는 이 안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안에서 종목구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요. 이미 이제 TV 방송이라든가 무방을 통해서도 TV 방송 나가는 종목도 있었고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목 예시 다 들었습니다. 반도체 장주 보셔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5G 분명히 바닥은 찍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업종 대표 주민에게 뭐 KMW라든가 뭐 이노바이러스 뭐 RFHS 이런 종목들이 좀 갔다가 오늘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올라갔죠. 여러분들 뭡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종목군들 움직이고 나서 나머지 뒤에 있는 종목들도 나중에 따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만큼 5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의 반등은 그만큼 매기가 계속해서 확산될 겁니다. 5G는 분명히 거듭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터질지 내지는 또 한번 누르고 진리겠다 할지는 그건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5G는 바닥은 어느 정도 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수주 모멘텀이 하나 정도 나오다가 며칠 지나면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수주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포기할 만한 섹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 이너바이러스, RFHIC, HFR, 에이스테크, 서진스템, 다산네트워크, 솔리드 이런 대표적인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은 내일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자, 5번. 자, 5G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종목군들이 어설프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종목군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분명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실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포는 갖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크게는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매매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 백신 수혜주들과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5G를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TV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드리고 있듯이 그 이상은 뭐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미 다 해드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계좌가 좀 안정이 되고 수익이 나고 또 앞으로 좀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 더 안전한 매매를 노리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VIP를 한번 오시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유망주보다 매집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VIP도 우리 방 저희 한 대표 방으로 안 오시더라도 VIP 가입하는 것도 이런 구간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5G, 백신 수혜주, 반도체 이 세 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하면서 승부를 좀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넓게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 모멘텀과 성장 가치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장세를 보셔야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기가 아닌 지금은 종목 장세를 중심으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수소는요. 수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수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소 산업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만 다만 그 시점이 지금이 될 것이냐 한참 뒤에 될 것이냐라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또 바이든 정부라든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한번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수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정권입니다만 분명하게 중장기적으로는 타이밍을 잡아야 될 섹터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소 관련주의 흐름이 좀 약해서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소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는 분명히 중장기로 올라옵니다. 그거 보시기 바라고 이런 가운데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라. 반도체, 5G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이 지수 박스권 장세 속에서 가들 장세 속에서 제한된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종목 장세의 선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인 만큼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 안에 종목을 연구하셔서 이제 앞으로 장세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걱정하지 말고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유황 종목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라. 제가 어제 해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이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은 자, 7번 한번 보세요. 7번. 지금 노란 풍선이 지금 주가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노란 풍선이란 종목. 백신 수혜주가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5G라고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2등 대장주가 가고 한참 후에 나머지 쫄병들까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반도체가 됐건 5G가 됐건 백신 수혜주가 됐건 대장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한 방에 대박을 터치지 말고 가랑비 옷 젖는 그런 시세를 준비하셔라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리고 VIP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면 되고 VIP 가입도 이럴 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팔고서 오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셔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덜 들고 갈 건 들고 갈고 털어낼 건 털어내면서 주도주로 옮겨 탈 거니까 주식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이 기회다. 그래서 지금 1588, 0418, 그 다음에 ARS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수익 내십시오. 쫄면 돈 못 벌어요. 지금은 지난 2월 달에 그때는 쫄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쫄아야 되는 구간이 지났고 쫄지 말고 이제는 용기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리 복구시키고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오세요. 자, 그럼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